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위 1%만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종목 주식 배틀 상황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예린의 커님. 우리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워낙 많아서 전체로 따지면 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얼마 전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무려 454만 명. 그러니까 11명당 1명이 주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중에 가장 많은 종목을 보유한 종목이 몇 개 종목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최대 몇 개나 갖고 있냐고요? 글쎄요, 1위를 하신 분이라면 한 100개? 에이, 200개, 200개. 더 세, 더. 400.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네. 1719종목이라고 합니다. 우와, 그거 관리돼요? 그러니까요. 예. 대단합니다. 우리 1719종목. 조영구 씨도 뭐 동아지지라고 반토막난 종목들 지금 관리 못하고 있는데, 그죠? 예. 어쨌거나 뭐 11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까 보유 종목 숫자에 상관없이 일단 발을 담그신 만큼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행바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우리 주식배틀 상황과 함께 하신다면은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조영구! 체리나가 함께하는 주식배틀 상한가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한 치열한 분의 싸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최고의 주식 고수들이 펼치는 살벌한 토크 전쟁. 주식 배틀 상한가.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한다. 엎치락 뒤치락 알 수 없는 반전의 수익률 게임. 과연 주식 배틀 최고의 제왕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센서울경제TV와 증권전문가 방송 센플러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주식 배틀 상한가.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 4시 반까지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주식카페 리돈으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연배가 또 많으신 분들이 와주셔서 네, 남성분들이 많아서 저는 좋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자리했죠? 네, 오늘은 특별히 주식교육카페 바보스탁에서 그리고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금융스터디에서 한국예술종합전문학교 연기연대 예술학부 MC 전공하시는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바보스탁 우리 회원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 바보스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따 좀 알아보도록 하고 예. 자, 지난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배틀 상한가. 지난주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궜던 꽃은 수익률 전쟁. 김구로 대리의 LB세미콘 대 이정국 대표의 내셔널 플러스. 당연히 많이 팔릴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찌라시 뉴스라고 하는데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좀 재차 음봉으로 내렸다는 것은 하락 기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 물론 이거 미리 짰죠? 업종을 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업종을 사실 거면 펀드를 가입하세요. 예상 시나리오대로 딱 들어맞으니까 오늘 너무 주식을 제가 못하는 건가요? 제가 주식을 잘 못하는 건가요? 나중에 저희 회사와 소송이 될 수 있어요. 정정 볼 것 없는 일촉즉발 토크 배틀. 김구로 대리의 LB세미콘이냐, 이정국 대표의 내셔널 플러스냐. 최종 성적 대공개. 우리가 수익을 좀 내드려야 되는데 네. 수익을 못 내드렸습니다. LB세미콘은 손절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MPC로 새롭게 상호를 변경한 내셔널 플러스는 마이너스 5.6%네요. 네, 하나는 손절 처리, 하나는 마이너스. 그 원인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NPC라고 사명을 바꾼 내셔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전 주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을 들고 나오셔서인지 주 초반은 좀 눌러주는 그런 흐름이 있었었죠. 수요일 날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 역시 신고가 냈었던, 그러니까 한 주 전 같은 활기를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익률 내고 있는 베이스가 되고 있죠. 월요일 시초가인 2,505원 대비 금요일 종가 2,365원 기준으로 수익률을 내보면요. 마이너스 5.6%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손절 처리된 LB세미콘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녹화 직전에 사실 형성됐었던 그 21선 깨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 측인 이종복 대표께서 이거 좀 찜찜하다. 왜 21선 깨진 종목을 갖고 나왔느냐 했었지만, 김근호 대표는 굉장히 이것이 좋은 눌림목이다라고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따져봤을 때 좀 안 좋았었던 신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4%, 화요일 4% 이틀 연속 급락을 맞았었고 다행히도 화요일 시초가 약간의 개파락에서 곧바로 손절 처리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셨더라면은 수요일 날 반등을 좀 볼 수가 있었겠고 금요일 마지막 거래에서도 한 전일 대비 2.5% 정도 그래도 낙폭 줄이면서 전문가들 요즘 왜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종목 결정을 못 하십니까? 아니 종목이 요즘에 보면요 예. 정말 대형주들 다 한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예. 한 종목만 쑥 오르고 신고가 내서 그 다음에 좀 힘들겠지 그랬는데 예. 잡을 수도 없이 더 가고 그래요. 제 친구 보고 무조건 방송 보고 살아냈거든요. 예, 본인이 또 이래놓고 사신 거 아니죠? 하여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 네. 종목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상해요. 방송 나갈 타이밍이 때는 조금, 예. 안 사. 그 방송 끝나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AS 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NPC 내셔널 플러스를 추천해 주셨던 이종복 대표님은요, 현재 막스권에서 이익 실현하는 물량을 받아내는 구간인 것 같다라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표해 주셨었는데요. 언제나 AS 할 때 빠지지 않는 그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아, 이번 주는 아니었지만 다음 주 혹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는다는 다 다음 주는 꼭 간다고 예, 이 말씀 역시 빼놓지 않으셨고요. 2,800원 목표가로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다라고 하셨고 신규 편입도 가능한데 2,300원대면 적극적으로 NPC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절 처리된 LB세미콘도 역시 AS 해드리면요. 김구도 대리께서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홀딩 전략 유효하겠고 5,000원대 초반 그러니까 당초 예상치보다는 약간 낮춰서 수익 실현 구간을 좀 밴드를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전략으로는 4,590원 부근에서 도전을 해보시고요. 4,390원 하향 이탈 시에는 반드시 손절해야 된다고 하셨네요. 네, 두 종목 다음 주엔 좀 활약을 해서 우리를 좀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종목을 추천을 받아야 될 텐데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갈 자리는 가고 지킬 자리는 지키는 원칙 매매의 임자. 컴퓨터보다 정확한 분석으로 시장을 접수한다. 주식계의 진정한 히트브레인 라이징 스탁의 황진 팀장. 전문가를 키우는 원조 전문가가 떴다. 유연한 사고로 차트 신뢰를 꿰뚫는 주식계의 다토스. 제야 강자가 제안하는 강력한 투자 비체 바보스탁의 고정건 팀장. 네, 오늘은 정말 잘생긴 훈남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을 추천해 드릴 텐데 특히 우리 고정건 팀장님은 주식의 고수들을 직접 키워낸 스승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 바우스탁에서 그동안 배워가신 분들이 지금 주식을 아주 성공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수라고 하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부러워하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고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주식도 좀 그 전문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직종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이런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을 배워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많이 손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년 전에 주식 네, 지금 연수는 적습니다. 제가 예. 지금 2년 차 지금 하고 있고요. 2년 차? 이 피레미 아니십니까? 예? 근데 실력은 괜찮습니다. 오, 그래요? 네. 자, 우리 바보스타 회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정관 팀장님 잘하세요? 네. 목소리들은 뭐. 어제 100% 내셨습니다. 어제 100% 냈다고요? 어제 100%를 냈다는 고정관 팀장님,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100% 낸 거 아니겠죠? 예, 내일 종목입니다. 예, 어떤 종목입니까? 예, 그 국내에서 본드 하면 알아주는 50을 가져왔습니다. 뭐요? 본드로 알려진 접착제 전문 기업입니다. 예. 50 가져왔습니다. 50? 네. 50? 예, 손오공 아닙니다. 예, 50입니다. 50. 예, 50. 자, 그리고 우리,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네. 저는 오늘 그 LED로 이제 특화가 된 기업이죠. 오늘 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기회다. 서울 반도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50과 서울 반도체, 특히 우리 고정건 팀장님은 100% 수익을 얼마 전에 낸 분입니다. 50, 그 손오공이 될지. 자, 잠시 후에 지켜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슈 뉴스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한 주간 증시 흐름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문이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우리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연 3%로 동결이 됐었죠. 이것이 화요일의 일이었는데요. 문제는 그날부터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순매수 기조를 딱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20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 그날 하필 프로그램 매물이 5천억 넘게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하루 만에 30포인트 이상을 잃어 2100선을 하회했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음날 수급 여건이 좋아지면서 고스란히 하락분을 만회했었는데요. 이렇게 원점에 다시 돌아온 채로 우리는 옵션 만기 목요일을 맞았었죠. 단기간 급하게 쌓인 프로그램 매수 탈장고 때문에 이것이 다 매몰화되면 어떡하나, 증시가 폭락할까 이래저래 걱정이 컸었는데요. 오히려 옵션 만기일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140선이라는 신기원까지 열어주는데 성공을 합니다. 금요일장에서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끝나겠지 했었지만 종가 기준 1포인트도 빠지지 않으면서 2140이란 지수는 그대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자동차주가 실적 시즌 앞두고 싱싱 달렸던 신고가 랠리를 보여준 한 주이기도 하지만 건설주는 법정관리 신청 소식들이 들끓으면서 투심이 아주 얼어붙었던 한 주이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종목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고정권 팀장의 50부터 보겠습니다. 50 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세요? 50? 그렇죠. 본드가 가장 먼저 떠올려지실 텐데요. 1963년에 국내 최초로 국산이라는 메이드 인 코리아용 접착제를 생산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후 40여 년 동안 150여 가지의 기능성 혹은 친환경 이 접착제를 만들어내는데요. 50이 그럼 본드만 만드는 회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용품들을 보면요. 50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50TS, 대형 할인마트 등을 통해서 왁스라든가 세정제 같은 공정 관리 제품들, 그리고 마스크라든가 테이프 같은 산업용 소모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50이 마스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황사 이슈, 또 일본 대지진 이후에 방사능 검출 우려가 더 커져지면서 이 50과 마스크가 함께 엮여 테마주로 50이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잠시 후에 차트 분석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고정권 팀장님께서 50이 다음 주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계속해서 홍희진 팀장의 서울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죠. 서울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세만큼이나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현재 1987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역사도 꽤 되고요. 그 이후부터 LED라는 한 우물만 팠던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 1위,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는 LED 백색 시장에서 점유율 5.7%를 기록해 3위를 나타내고 있는 LED 전문 기업이 바로 서울 반도체인데요. 서울 반도체에는 아주 그런 독특한 브랜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아크리치라고 하는 건데, 세계 최초로 컨버터 없이 일반 가정 전원에 직접 꽂아 쓸 수 있는 반도체 조명 광원인데요. 이것의 장점이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조명보다 수명이 2배나 길다. 세 번째가 디자인까지 예뻐서 감성 조명으로서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같은 서울 반도체의 성장성을 미리 간파했나 봐요. 외국인들이 지난해 말부터 보유 지분을 계속해서 늘리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LED 업황까지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우리도 이제 외국인 따라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상으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식 배틀 상한가는 매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2명을 선정해 각자의 관심 종목을 발표한 후 한 주간 최고 수익을 달성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수익률은 월요일 시가 대비 금요일 종가로 복불복으로 계산된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게 없어서 일단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내다보는지 우리 고수를 갖춘 고수 중에 고수, 우리 스승님 어떻습니까? 예,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를 지금 2100포인트 시대를 열리게 되었지만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적은 위치에 있고요. 지금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이어지다가 이제 그 만기일,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눌림목에 있었던 그 개별주나 중소형주들이 다음 주부터 활발하게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형주의 그런 포트폴리오는 좀 줄이시는 반면에 중소형주의 그런 그 가치가 있는 소형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이제 버거워서 다음 한 주는 조금 탄력은 떨어질 텐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거다. 홍혜진 팀장님도 비슷하실까요? 아닙니다. 고정권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좀 반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한 0.6%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다가 지금 약보합 상태로 상당히 좀 많이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형주에 투자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 지금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OCI나 LG화학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앞으로의 시장, 그러니까 급등은 안 하더라도 종목이나 업종별로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더 신뢰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은 안 가더라도 대형주를 지금 중소형주로 체인지할 시점은 아니다. 대형주 중에 가는 사람들은 간다. 그렇죠. 예. 지금 주식을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올해 9년째 됐습니다. 2년째 되시는 그 네. 상대 도전자분은 인상해 주세요.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좀 가소롭다. 그렇죠? 예. 고수를 가르쳤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 되신 분이.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일단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9년 되신 기도 선배님이신데. 9년을 버리고 새로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지금 바보스타기 없는데 좋아하고 있어요. 야! 오! 한방 있습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가지고 나온 종목 1분 발언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정관 팀장님. 자, 50에 대한 1분 발언 시작합니다. 국내 최초의 접착제 관련 업종으로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 50이라는 업체가 상당히 좀 탄탄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800여 종의 상품을 현재 국내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업계 최초로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하면서 그 어쩌면 친환경에 관련된 앞으로의 미래적인 그런 가치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 연구 개발 과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수행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우리나라의 접착제 분야에서는 아주 으뜸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최근 매물대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게 보셨을 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매물대 중심에 있어서 탄력적인 움직임과 그 캔들들과 거래량을 보게 되시면 아마 향후에 그 주가 반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는 방사능 테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황사, 그리고 그 일본 화산, 여기에 대한 그 테마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서도 상당히 괜찮고요. 50 기대 이상일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1분을 지키셨습니다. 네. 50.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마음이 또 쏠리고. 네. 저는 귀가 얇아서 얘기들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이쪽. 자, 이제 또 한쪽으로 쏠릴 근데 시간이에요. 사실 지난주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두 분. 아, 그래요? 예. 괜히 또 수익 안 나니까 또 급하게 정리하시죠. 자, 그 마음에 안 들어도 또 6% 오르는 거 봐요. 자, 이번에는요, 홍희진 팀장의 서울 반도체. 여러분들이 네. 많이 아시는 종목이니만큼 어떻게 설명하실지 더 기대가 됩니다. 1분 발언 때 시작할게요. 네, 서울반도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LED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이 좋지 않죠. 수급도 좋지 않고 수급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업황, 그러니까 지금 LED 가격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마진율도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 하락할 때 비싼 가격을 노리고 지금 모아갈 때다 매집할 단계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일단은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50과 서울 반도체 한판 대결. 네. 자, 과연 정말 전문가 중 전문가들도 가지고 가는 종목인 만큼 네. 그 애착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많은 종목 중에 이 종목은 다음 주에 갈 거다라고 확신한 종목을 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번 주만큼은 좀 분위기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50 같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하고, 서울 반도체라고 아예 처음부터 좀 갈려서 시청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미리 한번 해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잘생겨서 또 이렇게 시청률이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지난주 좀 얼굴도 좀 그렇죠? 예. 우린 수익 안 내면 우린 싫어합니다. 무조건 수익을 내주셔야 됩니다. 만약 수익도 안 냈죠? 다음 주에 아유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수익 얼굴도 내주세요. 방송 나가는 거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예. 수익을 내줘야 대우받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고정관 팀장님이 홍희진 팀장님을 공격을 하시는 겁니다. 네. 공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반도체 무엇보다도 그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업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출 대비 시총이 과한 상태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저평가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게 이제 언제 주가가 꺾여도 절대 오를 수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PER이나 PBR 기준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식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 대비 비싼 값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라면은 그 주식은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거나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PER이나 PBR에 지금 집착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앞으로 지금 개선될 수 있는 이 기업의 업황, 그 다음에 수급 상황을 확인하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 집착을 하시면 우량 종목을 놓치기 쉬운, 지금 타이밍을 놓치기 쉬운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지금 1조 4천억입니다. 네네. 그리고 2010년 기준에서 매출이 8천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종목이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예, 2008년부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출액 성장률이 50%에 지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2,800억에서 2009년 4,500억, 작년 기준으로 8,000억. 그러니까 매출액도 그만큼 높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2011년도 앞으로 LED 산업에 있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그러한 자료에 집착을 하시는 그런데 것보다는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네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그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그 값에 더 싸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바보스타 회원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 예, 딱 얘기하는 게 비웃는데 진짜 같은 편이라고. 예? 이제 이쪽 보지 말고 하세요. 이렇게 기준이니까. 예, 그러한 그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에서 서울반도체 매도 사인 난 이후로 급등을 시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디램 반도체, 디램 값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아질 거다. 하지만 지금 하이닉스 최고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에 집중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조금 공포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종목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4월 1일 날도 그런 호재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네. 왜 그럴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서울 반도체는 아직 갈 시기가 아닙니다. 예, 아직 갈 시기가 아니고요. 다음 주에도 안 가겠는데? 왜냐면은 지금 투신. 다음 주에 저는 50보다는 수익률만 좋으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이거 50보다도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네네. 전체적인 수익도 나야 됩니다. 여기 여기 0.1%인데 이 사람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수익을 줘야 된다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다시 그래. 이해하고 50은 50대로 해라고 여기 거만 올라가면 돼요. 50도 수익이 좋겠지만. 그리고 그거가- 얘기만 하면 네. 비웃지 마세요. 그리고 저기 좀 웃어주세요. 좀 여기 얘기하시는데. 좀 보기가 상당히 좀 겁이 나는데요. 예, 그보다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소형 테마주보다 우량주가 지금 좋습니다. 지금 수급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올라가봤자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그러한 신호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기업의 업황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왜 안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덜 올라갈 것 제가 같다 봤을 때는 올라가더라도 이 대형주의 네. 특징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거의 한 10일 이상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올라오더라도 그 많은 매물대에서 만날 거라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닙니다. 근데 그 요새 말 매물- 현대 네. 위아도 상한가 가는 거 보면 무거워도 잘만 가죠. 그렇죠. 예. 매물대가 많더라도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다면 주가는 상승하는 거거든요. 매수가 좀 강하세요? 아닙니다. 매수세는 아직 강하진 않은데요. 세라고 확인할 게 강하진 없습니다.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대를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업황에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업황은 좀 장기적인 안목이고요. 다음 주에 이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예,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상태고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자동차도 오늘 상당히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급락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순환매 차원에서 갈 주식은 이제 LED나 뭐 전기전자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순환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에서 그럼 그렇죠. 하이닉스나 삼성 SDI 갖고 나오시죠. 오늘 하이닉스 SDI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 타이밍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공격 예, 좀 그렇죠, 차트. 이렇게 고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돌파를 하지 못하고 최근에 이렇게 세 번의 이런 고가권을 형성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세 번의 이 고가권을 최근에 넘어선 건 참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걸 넘어섰다면 분명히 얘가 힘이 있거나 뭐 향후 그런 주가 방향에 있어서 상승세를 타게 될 거라면 굳이 이 장기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여기서 탄력을 받고 올라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예, 맞는 말씀인데, 일단은 지금 그동안의 시장의 상승이 있었지만 이 종목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악화에 대한 선반영이 충분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속이 됐고요. 또한 지금 기관의 매도가 13만 주 정도 출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투신의 매도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투신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매매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요. 악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주식을 좀 패대기 치는 경향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투신의 매도가 나온 시점에서 일단 이런 부분 다음 주나 투신의 매도가 좀 수그러들고 다른 기관 쪽에서 받아주거나 아니면 외국인 쪽에서 올려준다면은 상승세 또한 저는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이평선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시점 이 종목에 대해서 파악을 너무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는데 이평선에 대해서 좀 인식은 하고 있습니까? 이평선이 인식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년차가 9년차한테 이평선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네요. 네. 장기 이평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장기 평선 말씀 잘하셨는데 주봉을 한번 보실까요? 네, 주봉의 흐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봉 보신다면은 장기 평선 121선에 이탈을 했다고 해도 그 종목이 추세가 꺾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장기 평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급락을 시키고 다음번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 추세는 기존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점이죠.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장대 음봉 이후에 그 다음날 장악형, 상승 장악형의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음봉이 강하더라도 매수세가 강할 수 있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거는 현재 시점에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주가를 움직이는 건 차트입니다. 저도 실적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차트에서 답을 많이 얻고자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서울 반도체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을 들였고 또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년 말부터 이렇게 좀 세계 그 봄을 이루면서 좀 상승세를 많이 올라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이렇게 상승세를 타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던 구간입니다. 네. 예. 지금 보시면 이걸 돌파하고 나서 저도 이제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좀 상승을 하겠구나. 기존에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렀으니까. 근데 이걸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주가는 이 기존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벗어나서 지금 아래로 이평선 하나도 없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게 다음 주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41,000원대만 오더라도 이 이평선에 있는 매물대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2년차께서는 차트를 중요시한다고 생각했는데 9년차는 뭐를 중요시해요? 저도 차트를 보긴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차트만 보고 지금 시장에서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면은 크게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다음 주에 그런데 서울 반도체가 갈 건가? 거기에 대한 답은 IT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라는 답이라고 그렇죠. 그 부분이 상당히 강하고요. 지금 투신권의 매도는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인의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의 비중 증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신권에 매도했다고 해서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 지금 하락에서 지금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점이 아니라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신호 자체가 저는 나쁘게 보여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태근 전무관님은 우리 팀장님에게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항상 그거 계속해서 실적 부분하고 회사에 관한 부분,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언제든지 주가가 그 반대 현상을 보일 때는 바닥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먼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바닥을 먼저 잡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시기를 다음 주로 본다는 본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반작용이 오히려 셀 거다. 동의를 해야 된다. 동의가 되진 않고요. 지금 바닥을 잡고 저희가 생각해도 다음 주에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을 했다 치십시다. 근데 지금 일주일 안에 이 회복세를 차지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10% 이내의 변동폭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럼 만약에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가봤자 얼마일 것이다? 제가 봤을 때 올라가봤자 42,000원입니다. 42,000원.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져요? 아닙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 앉아 계셨었던, 물론 차수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만 제가 손절 처리됐다고 말씀드렸던 LB세미콘이요. 딱 21선 깨진 걸 갖고 와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됐었다가 손절 처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때가 눌림목이다 했었는데 그걸 신호로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서울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박스권은 유지를 지금껏 하다가, 물론 위쪽에서 시도해서는 45,000원대 3번이나 막혔지만 그래도 유지하고 있던 마지노선이 딱 깨진 걸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혹
올라갈 수 오늘 있어. 금요일 종가를 알았더라면 서울반도체를 안 갖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던져보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잘못 갖고 나온 거야?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제가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좋은 가격이에요. 좋은 가격입니다. 가격 자체는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투신의 매도를 믿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차트를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투신권은 너무 믿지 마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종합주가 지수 스타트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신의 지금 누적 수량, 매도 수량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렇다는 것은 투신의 매매를 따라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 주, 한 주간 봤을 때도 오늘 같은 경우 투신권에 13만 주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투신권의 매도를 너무 믿지 마시고 일단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이제 50에 대해서 이제 홍희진 팀장님께서 고정건 팀장님을 공격하시는데, 자, 공격하기 전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50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타치기 좋은 주식은 맞습니다. 예, 단타치기는 좋은 주식은 맞는데 한 주간 수익률을 봤을 때 나는 이 자신으로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실 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주초에는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금, 장대, 장대 음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의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드라마를 일단 써주셨습니다. 자, 주초반 반짝하다가 주 후반에 거의 슈팅 스타 얘기 비슷한 거 하셨는데. 예, 제가 50을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장이 좀 죽어줬으면 좋겠다. 이날 좀 이 주가가 뛰어가면 안 되겠구나 지금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처럼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날 그 제자리에서 좀 흔드는 정도의 움직임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지속적 강세 속에 대형주가 아닌 테마주 매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테마주 매매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할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 언젠가요?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날 사신 분이라면 금요일날 잘 파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0% 상승을 해서.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테마주 자체, 지금 테마주 오늘 좀 급락한 테마가 있었습니다. 4대강 지류 테마라고 지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저께만 해도 점상, 상한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한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50 같은 경우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마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이 기업은 지금 접착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마스크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매출 비중 제가 아까 주단과 통화를 해봤어요. 얼마라고 하던가요? 마스크. 주단과 통화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매출의 5%가 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모르겠다. 근데 마스크를 파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본드는 몇 %래요? 본드는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의 매출을 접착제를 이제 매출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1%도 안 되는 양을 판다고 해서 이게 마스크 생산 기업이라고 테마에 묶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금 테마주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대형주만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험하다. 이거 아주 좀 이게 급등하는 테마주를 갖고 왔느냐. 아마 테마 하나만 봤으면 제가 이 자리에 갖고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그 주담하고 통화하셨을 때 그 마스크의 그 판매 비중이 적다고 모른다고 우선은 대답했지만 지금 50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접착제가 전문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그 판매되는 양으로 비교를 했을 때 마스크와 접착제 그 비교를 한다는 거는 좀 말이 맞지 않고요. 이 마스크만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국내에 있는 그 마스크 업종 중에 이 50에 있는 마스크가 상당히 그 마트나 이런 쪽에서 활발하게 황사 시즌이나 테마가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방사능 테마 하나만 보고 있는데 지금 4대강하고는 테마 자체가 틀립니다. 4대강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한 번 띄웠다가 죽이고 한 번 띄웠다가 죽이는 이런 테마인 반면에 지금 방사능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원전 사태 때문에 앞으로 지속이 됩니다. 좋죠. 그래서 지금은 잘하신 것 같아요. 지속이 된다고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속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국내에서 좀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제역이 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테마주, 구제역 테마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목을 해볼 부분, 그러니까 지금 피크점, 그러니까 구제역이 국내에서 이제 피크 부분에서는 오히려 테마가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테마 자체는 그게 일어난 다음에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요.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경우는 많지만 지금 일본 원전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꾸 어느 정도 지금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시점인데 네. 다시 한번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겨우 테마가 지금 살아서 죽지 않고 생명력을 연장하고 있는 시점. 피크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용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일본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 근데 끝났다고 모르겠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최악으로 치닫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 테마가 부각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 추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50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능 하나만을 지금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뭐 준비해 오는 게 지금 황사 테마도 지금 예정이 됐고요. 3월, 4월. 그리고 5월, 6월에는 지금 그 화산재 관련된 것도 항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50이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최근에 큰 움직임을 거래량과 함께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사능 하나만 지금 생각하고 아닙니다. 전문가 하나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에서 테마주 이렇게 변동폭이 큰 종목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화산재랑 뭐 황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종목을 사고 그러면 화산재가 날아다니길 바라고 황사가 날아오길 바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서울 반도체 실적이 좋아서 이게 올라가면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기대감은 기대를 똑같습니다. 해보는 저도 거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자, 그거랑 방사능 테마 같이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예, 그 마스크 관련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다. 네. 방사능 테마 아니라 황사 이슈도 있다 하셨는데 황사가 언제쯤 예정돼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게 네. 딱 다음 주면 3월, 4월로 지금 예정이 제가 알고 있는 날씨도 그게 있고요. 예상을 하시나요? 예. 언제인지? 매년마다 지금 중국 쪽에서 황사가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예상이 그러면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테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방사능이라는 테마를 좀 약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방사능이라는 자체를 지금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을 좀 빌리자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0년, 100년까지 예측하는 그런 나라들의 그 언론도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크게 요동을 치고 있지만 제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50을 움직이는 주 기관이나 세력들이 상당히 좀 큰 이벤트랄지 이슈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좀 많은 매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 기간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저라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2009년부터 이렇게 박스권 크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이게 산 종목이라면 굳이 여기서 이렇게 다 팔고 내려갈 생각은 전혀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거래량을 보더라도 보시면 이 최근의 거래량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고점이었던 지금 2009년 말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는 거래량을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좀 상당히 그 박스권 내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물량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금 파는 거라면 굳이 여기서 지지부진하면서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이렇게 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전문가님도 이 생각에는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마로도 얘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테마 말고 어떤 50이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 같은 건 없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50에 있어서 그 테마보다는 제가 50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트에 있습니다. 항상 그 전문가님도 말씀하신 게 수급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2009년도에 이런 고점 3,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저는 좀 이 50을 추천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박스권 그 상당히죠. 2,500원 부분. 이 부분에서 거래량을 상당히 발생시키면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자체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주봉 이평선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모여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 이평선은 이격도를 지금 벌리고 있는 과정이지만 장기적인 이평선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 50 같은 경우 아까 서울 반도체랑 동일합니다. 서울 반도체는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반면에 이평선을 이탈을 한 반면에 지금 50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다음에 지금 움직이기 위해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이 장기 이평선 위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지 않은 종목이 아니다.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기 때문에 언제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보신다라면은 현재 시점에 너무 좋다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좀 강력 추천을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더군다나 일반 기업이 아닌 테마주.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성장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진율 자체가 4%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만도 못한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고요. 네. 예, 말씀 믿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썩 좋지 않은 종목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단지 테마에서만 수급이 좋다고 매수하고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거래량을 뛰어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3,000원대 매물대 돌파, 일단은 주 초반에 뭐 상한가 월화 두 방 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중요해요. 네, 수목금 하한가 갔어요. 근데 거래량이 그렇죠. 엄청나게 터져서 장대 음봉을 그렸다면 그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급등락하는데 개인분들이 네네. 빠져나올 수는 있는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와 손절가를 뭐 말씀드리고 제가 목표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응할 수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뭐 불안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테마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른 방사능 관련된 테마들은 다 죽었습니다. 종목들이. 그런 반면에 지금 5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자리긴 하지만 이 거래량이 발생을 시키면서 지금 제자리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단지 방사능 테마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 이 주가에 있어서 지금 3,000원 이상의 그런 가격대를 노리고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50과 서울 반도체. 네. 자, 한판 대결 펼쳤는데, 일단 본인들의 종목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종목을 더 열심히 추천해 주셨는데, 서로 공격과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가격 얘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아까 50 3,000원만 돌파하면 무섭게 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었고, 서울반도체는 이평선 깨진 거 주봉상 전혀 추세 지금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두 분 다 얼마까지 몇 % 수익을 올릴 자신이 있으신 건지 지금부터 가격 얘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누구부터 들어볼까요? 자, 우리 고정원 팀장님, 네. 50. 네. 50. 상한가, 하한가. 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상한가, 하한가 움직임이 많이 폭이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월요일날 시가가 상한가에서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가격에 사야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따라 탔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50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저는 2,300원에서 2,200원 구간 지금 매수가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21선을 이탈하는 2,000원을 지금 손절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2,0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좀 짧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 목표가는 지금 박스권 상단이 3,000원대 지금 저는 몇 제시를 프로를 보는 거예요? 대략 2,200원에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예. 네. 아까 한 30 몇 프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아니요, 지금 탄력적인 움직임이 근데 탄력을 여기서 받게 뭐 되면 손절가 괜찮을 필요없다 것 이런 같습니다. 분들이 다 조금 울고 가셨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괜히 올라갔다 한 15% 올라갔는데 30% 해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확실해요? 네, 괜찮습니다. 모험하는 거 아니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000원. 다음 주 제가 또, 잠깐만요. 조용구 씨 또 동아지지대여서 또 삽니까, 50? 저 상한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아니, 조영우 씨는 안 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요? 손만 대면 다 바닥을 가기 때문에. 조영구 50은 링크스, 징크스가 여의도에 분다는 게 바로 그거고, 손만 대면 그게 떨어진다. 시청자분을 위해서. 하고 떨어지는 종목들. 예. 하여튼간, 몰래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0% 올라가면 얼마 좀. 여기 이따 얘기해요. 알았어요. 자, 예. 저까지 같이 꿰지 마시고. 자, 이제 서울반도체 가격 얘기까지 마주 한번 듣겠습니다. 50은 30% 이상 수익률 기대한다, 3,000원 간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죠. 지난주에 서울반도체 종가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4,4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하락세가 좀 하락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가 하락 하더라도 이 종목은 우량주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 저점에 공략을 잘 하신다면은 이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도록 어느 정도요? 하겠습니다. 39,500원에서 45,500원 라인.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 한 100원 오른 가격까지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평단가로 본다면 한 4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42,000원을 설정해 드릴게요.
지금 팀장님같이 저는 30% 수익을 내고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단기적으로 한 5%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신 수익을 확실한 수익을 내자는 거죠. 저는 작긴 하지만 수익률 자체를 확실하게 30%인데 5%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제 목표가 그렇다는 거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아니, 반대로 30%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용구 씨는 일단 별로 네.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자, 서울반도체 근데 손절가요. 예, 손절가는 제가 굳이 바닥권에서 손절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손절가 38,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38,000원은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 구간이죠.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지금 현재 라인 제가 좀 잘못 찍어드린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쌍바닥보다는 약간 좀 윈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000원 구간을 지금 손절 라인으로 잡아 대응을 하신다면은 매수가 대비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좀 꽤 폭은 있어요. 꽤 폭은 있는데 일단은 리스크가 큰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지르는 공격과 속심한 반격. 베테랑 대 베테랑이 만났다.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군 주식 배틀. 과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최고의 종목. 주식 배틀 상한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세요. 금요일 저녁 라이브한 공개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는 최고의 스탁파이터에 도전하고 싶으신 주식 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주식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저희가 정말 종목에 대해 추천해드립니다만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도 두 분의 전문가 멋진 수익률 기대해 보겠고요. 여기 와서 함께 저희와 방송하고 싶다, 방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먼저 방청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주식카페 리둔으로 금요일 4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요. 방송이 끝난 직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AS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일석이조 여러분들 효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주 고정건 팀장님과 홍희진 팀장님을 꼭 칭찬할 수 있는 정말 이분들 대단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사정없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즐거웠습니다. 조용구 최일나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감사합니다.